여도 금으로 이름을 좀 바꿀까 봐요. 이게 금이면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게도 여도 은이라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여도비. 아, 여도비 좋네요. 아, 여도비. 네. 왠지 어도비의 동생 같고. 비트코인, 금 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전고점을 네.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69,000달러 2021년에 있었는데 지금 7만 달러 넘어갔죠,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금액상으로 놓고 볼 때 거의 지금 1억에 근처에 왔었고 2021년에는 8,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다 환율 때문이었겠죠. 근데 네. 그냥 달러만 놓고 보면 이제 전고점이 69,000달러였다가 최근에 이제 7만 달러 돌파했다.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야, 이거 진짜 2년 만에 나는 뭐 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들이 저도요. 네, 진짜 네. 불과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에 아이고. 나는 뭐 했냐 이거였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거의 4배 올랐으니까. 아니, 금융 전문 기자시잖아요. 네네네네. 뭐 하셨어요? 뭐 했습니다. 네. 아는 일을 이슬이 했습니다. 파르르 네네네. 떨리시는데.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오래 봤고요. 진짜 비트코인은 정말 오른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내린다 하시는 분도 많고 오르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그 이유를 사실은 말은 잘 못하지만 근데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네. 선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자산 중에 안전 자산 중에 하나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오르는 거고요. 여기 더해서 진짜 ETF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10조 원씩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2021년에 수급하고 다르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감기 좀 있으면 오거든요. 4월 달에. 그 반감기 오면 이제 그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여기 더해서 금은 지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지금 뭐 일단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각 나라들도 금을 또 이렇게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지금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금값은 또 역대 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디커플링 그래서 이제 금값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안 올랐다 이랬던 것들이 이제 금도 비트코인도 다 이제 제도권에서 들어와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이게 어느 나라로 가서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면 달러, 금 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불장을 봤을 때는 뭐 15만 달러 이상을 갔나 반대로 아니다. 4만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좀 극단적인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대세는 올라가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굴 캐나다 기업에서 채굴을 좀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과 인도 쪽에 있어서의 수요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이 금 가격의 상승을 좀 만들지 않나 싶은데 임순재 교수님이 보시는 금값의 주요 상승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만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이 1,037톤입니다. 그 중에서 뭐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225톤을 이제 매입을 할 만큼 이제 각국에서 이제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이제 중국 같이 미국하고 현재 뭐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의 금 매입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이제 휘두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이제 힘이다라고 보면 그거에서 조금 이제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금의 매입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갈등 국가들이 많이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데믹이 길어지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을 좋아하고 있는 뭐 인도나 중국 시장에서 뭐 결혼 등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행사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금이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내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화가 지금은 뭐 계속 달러화 강세는 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서 과연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런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뭐 금가격이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에 대한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서 금 가격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금이나 비트코인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관련한 기업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호 교수님, 네. 뭐 금이나 비트코인 관련주, 뭐 시장에서 좀 비트코인 관련주를 움직였는데 금 관련주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금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막 고려아연. 예.
이게 고려아연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좀 10년 변동성을 전 많이 얘기죠? 보이는 거는 엘컴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엘컴텍. 네, 그리고 IT센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IT센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금보다는 비트코인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면 저는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아예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뭐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인데 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종목을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그 한화그룹주의 그룹주 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토스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요 하나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과 그리고 토스의 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토스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상장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산을 불려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그래도 좀 공부하는 관점으로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오늘 비트코인 잘 가는데 우투는 왜 잠만자나요? 우리 기술 투자 자고 있나요? 네, 자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왜 그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네. 비트코인 직조가 더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으로 훨씬 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ETF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쪽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후순이고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이제 전거래를 뭐 시간에서 급등을 한다거나 시초에 급등을 했다가 좀 꼬리를 마는 흐름들 물론 최근에 3배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좀 같이 채널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후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앞단에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세가 너무 좋다 했을 때 곡장까지 같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뭐 이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렇게 세 종목이 굉장히 세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기세가 죽었다기보다는 저는 뭐 오늘 또 다른 데 수급 쏠리는 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약간 좀 지켜보는 과정들 왜냐하면 1억이라는 좀 상징적인 부분들을 돌파할 때는 아마 갭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종목 투자하실 때 이렇게 이슈 투자하실 때 조금 왜 같이 안 움직이지 할 때 조급해지시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을 저는 갑자기 떠오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코인 열풍이 확 불었을 때 코스닥에 있어서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들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그런 뭔가 날뛰는 그런 자금들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뭐 아까 그 종목 중에 이제 뭐 그동안 우리가 우투랑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야기 네. 많이 했는데 사실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이제 두나무 투자 회사들이 속속 이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투사들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의외로 소외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DSC 이번에 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사주 매각까지 소각까지 하면서 이제 이 장중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무 그리고 그 두나무 자체가 지금 현재 비상장 주가로 놓고 봐도 지금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21년 때 전고점이 5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3만 원, 14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기술투자, 꼭 하나투자증권 이거 두 개만 놓고 보고 뭐 위지트 뭐 이거 비썸 보니까 뭐 위지트 봐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네. 그 사이에 들어왔던 많은 창투사, 벤처 투자사들, 두나무 갖고 있는 그런 창투사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범수의 런치박스를 통해서도 또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텐데 오늘도 지금 주가가 장중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10%대 급등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금 가격의 급등세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한 줄 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금값 상승하고 있다. 박소 고수는 가상자산의 불장 이제 시작이다. 살까요? 이재규 교수님 상식을 초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정환 고수 지금은 자금은 돌고 돌아 기회는 온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장 탑5 오늘도 5가지 주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어지는 오늘장 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장 탑5!